예, 큰 며느라. 예, 어머니. 이번에 돌아오는 네 남편 제사는 신경 좀 많이 써야겠다. 어머, 벌써 아주버님 제삿날이 다가오나? 근데 갑자기 왜요? 늘 하던 대로 하면 되잖아요. 이번이 10주기잖니. 좀 특별하게 추모하고 싶다. 벌써 내 아들 떠난 지 10년이나 됐구나. 에휴. 어머니, 안 그래도 제가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이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들 위주로 올리려고요. 그래, 이번엔 작년보다 더 떡 벌어지게 잘 차려봐라. 우리 죽은 아들 와서 많이 먹고 가게. 아휴, 죽은 귀신이 먹긴 뭘 먹는다고 이 야단인지원. 뭐야? 그렇잖아요. 다른 집들은 10년 정도 챙기면 제사도 다 없앤다고 하던데 우린 언제까지 아주버님 제사를 지내야 돼요? 야, 너는 자식 앞세운 나랑 남편 먼저 보낸 너희 형님 앞에서 제사 그만 지내자는 소리가 나오니? 젊디 젊은 나이에 요절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제사상도 못 받으면 내 아들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죠. 솔직히 형님 아직 한창 나이인데 언제까지 죽은 남편 제사상이나 차리고 있어야 되냐고요. 제가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럼 뭐 새 출발이라도 하라 이 말이야? 그럼요. 형님 나이 아직 40대 초반인데 새 출발할 수 있으면 해야죠. 동서,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어머니도 계신데 민망하게. 나 새 출발이니 뭐니 그런 말 듣기 불편해. 잠시 후. 형님, 저 잘했죠? 뭐? 형님도 내숭 떨지 말고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남편도 없는 시댁에 불려다니면서 시댁 뒤치다꺼리 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 싶지 않으세요? 글쎄,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시댁 식구들도 내 가족이잖아. 시댁 일에 나서는 거야 당연하지. 아이고, 참 순진한 말씀하시네. 이게 다 형님이 어머님한테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런 거예요. 가스라이팅? 그럼요. 다른 집은 아들 죽고 나면 며느리는 시댁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한대요. 얼른 팔자 고쳐 새 출발하라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죽은 아들 수발 들라고 산 사람을 붙들고 안 놔주잖아요. 형님 너무 불쌍해요. 내가 왜 불쌍해? 나 붙잡혀 있는 거 아니야. 전부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나 사실 우리 남편 마음속에서 아직도 못 떠나보냈나 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 동안 수절했으면 정씨 집안에 할 만큼 한 거예요. 열려만 세울 거 아니면 아주버님은 이제 그만 잊으세요. 이게 뭐야? 어때요, 이 사람? 이 사람이 누군데? 우리 소리 아빠 아는 사람인데 평판도 좋고 능력도 좋고 사람 참 괜찮나 봐요. 그래서 형님 소개팅 시켜드리려고요. 아우, 그러지 마, 싫어. 난 그냥 혼자가 편해. 남자 만나고 싶은 생각 1도 없어. 형님 인생 아직도 앞길이 구만리예요. 이대로 늙어 꼬부라질 때까지 혼자 사실 거예요? 형님도 좋은 남자 만나서 사람 사는 재미도 좀 보셔야죠. 그치만 그 사람한테 미안해서. 아주버님도 하늘에서 형님이 행복하길 바라지 외롭고 쓸쓸한 독거노인 되는 거 바라지 않을 거라고요. 눈 딱 감고 한 번만 만나봐요. 회사 일도 좀 줄이시고요. 회사는 남편이 나한테 남겨준 유일한 거라서 꼭 자식 같은 생각이 들어. 잘 키워서 큰 회사로 만들 거야. 아우, 일 중독. 진짜 우리 형님 못 말려. 그래도 소개팅은 꼭 나가야 해요.
아셨죠? 며칠 후. 언니, 엄마 쓰러지셨어요. 아가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언니 소개팅 나가기로 했다면서요. 그 얘기 듣고 엄마가 알아 누우셨다고요. 그건 또 어떻게 하셨대요? 동서가 얘기해요? 작은 오빠가요. 언니 소개팅남도 작은 오빠가 연결해주는 거라면서요. 미안해요, 아가씨. 동서가 하도 성화를 하는 바람에 아가씨도 저한테 많이 실망했죠. 아니에요, 언니. 좀 서운하긴 하지만 언제까지 언니를 우리 집 며느리로 잡아둘 순 없잖아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엄마야 옛날 사람이니까 수절하는 거 당연하다 하시겠지만 난 말도 안 된다 생각했어요.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엄마한텐 내가 잘 얘기할게요. 전 언니 새 출발 응원한다고 그 얘기하려고 연락한 거예요. 소개팅 잘해요, 언니. 몇 주 후. 처음 뵙겠습니다. 조은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요? 제 얼굴에 뭐라도 묻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죽은 제 남편이랑 너무 닮으신 것 같아서요. 사진 보고도 그 생각했는데 실물 보니까 완전 똑같네요. 그런가요? 어머, 죄송합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할 얘기가 아닌데 저 때문에 불쾌하셨다면 사과할게요. 아닙니다. 10년 전에 혼자 되셨다는 얘긴 이미 들었어요. 남편분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네. 근데 이젠 정말 보내주려고요. 그게 억지로 되나요? 마음 가는 대로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제가 마음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드리겠습니다. 왠지 위로가 되네요. 주변에서 하도 이젠 잊어라, 그만해라 그런 말만 해서 정말 서러웠거든요. 우리 그냥 부담 갖지 말고 편한 친구처럼 만나봐요. 제가 밥 친구, 술 친구 해드릴게요. 고마워요. 은상 씨는 정말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네요. 근데 저요, 진짜 남편분이랑 많이 닮았나요? 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고 생각할 만큼요. 그래요? 그럼 어쩌면 우리 진짜 인연 아닐까요? 네? 자기 닮은 남자랑 다시 행복해지라고 남편분이 절 단심 씨한테 보낸 거 아닌가 싶어서요. 1년 후. 뭐냐? 남자 생겼다고 우리 집엔 발길을 딱 끊더니만 웬일로 연락을 했어? 알려드릴 일이 있어서요. 뭔데 그래? 사실은... 형님, 뭘 그렇게 뜸을 들이고 그래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동서, 이걸 여기다 올리면 어떡해? 에그머니나, 이게 뭐야? 어머님, 형님 날 잡았어요. 축하해주세요. 뭐, 축하? 내 아들 버리고 딴 놈한테 간다는데 나더러 축하를 하라고?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난 못한다. 엄마, 그러지 마시라니까. 언니가 뭘 오빠를 버렸다고 그래요. 10년을 한결같이 오빠 기억해주고 제사상 차려준 고마운 언니예요. 이제는 행복을 빌어줘야지, 엄마. 아이고, 내 아들 불쌍해서 어떡해. 죽은 것도 서러운데 마누라까지 뺏기게 생겼네. 어머니, 죄송해요. 너무 언짢아하지 마세요. 저 재혼하는 거 말씀드리면 속상해하실 거 뻔하니까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데서 전해 듣는 것보다는 제 입으로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해야지. 우리가 계속 네 인생에 끼어들어서 질척댈까 봐 확실하게 폭탄 선언하는 거지? 독한 년. 난 아직도 내 아들 모습이 눈에 선한데 어떻게 넌 싹 잊고 딴 놈한테 시집을 가냐? 귀신이 있으면
내 아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서운해할 거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어머니한테 형님 결혼 막을 권리 없으세요. 오히려 10년이나 수절해줘서 고마웠다고 하셔야죠. 그래, 엄마. 이제는 큰 새언니 놔줘야 돼. 이러는 거 엄마 욕심이야. 하늘에 있는 오빠도 원치 않을걸? 그만하고 같이 나가요. 더 이상 언니 힘들게 하면 안 돼. 잠시 후. 어머니 끝까지 너무하시네. 형님, 이제 이 집안일은 싹 잊고 결혼해서 재미나게 사세요. 동서, 내 편 들어줘서 고마워. 사실 이 결혼도 동서가 맺어준 인연이나 다름없잖아. 동서한테 큰 신세를 졌어. 잊지 않을게. 뭘요? 형님이 친언니 같아서 늘 마음 쓰였는데 이렇게 행복 찾아가는 거 보니까 너무 좋네요. 저 진짜 뭐 바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알죠? 안 그래도 신혼여행 다녀오면서 면세점에서 동서 선물로 명품백 하나 사오려고 준비하고 있어. 소개팅 주선자한테 답례는 해야지. 고마워요, 형님. 저 기대하고 있을게요. 석 달 후. 여보, 자기야. 이제 막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피곤하지? 그러게 시차 적응이 안 되네. 그래도 나는 너무 꿈만 같다. 드디어 우리가 진짜 부부가 된 거잖아.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니 절반은 성공이네. 절반? 나머지 반은 뭔데? 그런 게 있어. 언니 빨리 문 열어요. 아가씨, 여긴 어쩐 일이에요? 무슨 일 있어요? 자기야, 이 여자 알아? 대체 누군데 남의 신혼집에 쳐들어오는 겁니까? 뭐, 자기? 신혼집? 웃기고 자빠졌네. 당신 이렇게 잘 사는 거 내가 가만둘 줄 알았어? 아가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전 이제 정씨 집안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아내라고요. 선을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언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른 옷 갈아입고 나와요. 빨리 나랑 같이 여기서 나가야 해요. 왜요? 무슨 일인데 이래요? 이거 다 함정이라고요. 함정이라니. 알아듣게 좀 얘기를 해봐요. 저 사람 가짜예요. 언니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라고요. 뭐라고요? 여보, 우리 아가씨 말이 사실이야? 난 몰라. 난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고. 일 끝나고 돈만 받으면 되는데. 다 망했네. 여보! 이렇게 나가버리면 어떡해. 뭐라도 설명이라도 해줘야지. 설명은 제가 해줄게요. 이거 전부 다 작은 새언니가 꾸민 짓이라고요. 몇 시간 후. 동서! 신혼재미가 한창인 새색시가 왜 전시댁 식구들을 죄다 불러내서 이래요? 한가하면 신랑이랑 놀러나 가지. 닥쳐. 네가 사람 탈을 쓰고 어떻게 나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아이고, 또 뭔데 이 난리야? 네가 나한테 한 짓보다 더 못할 짓이냐? 내 아들 버리고 팔자 고친 그거보다 더한 짓이냐고? 엄마는 가만히 계셔요. 너, 그 사람 의도적으로 나한테 소개시킨 거라며? 뭐요?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난 모르겠네. 네가 전 남편이랑 닮은 놈 골라 최대한 비슷하게 꾸며서 일부러 나를 홀린 거잖아. 뭐래? 서로 좋아 눈 맞아서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왜 내 탓을 해요? 작은 언니, 이제 시침이 그만 떼요. 우리 다 알고 왔으니까. 어머나, 이게 다 뭐냐? 엄마도 그거 한번 봐요. 큰 새언니 결혼한 거 전부 다 작은 오빠랑 새언니랑 꾸민 일이라니까? 녹취록. 사람 구하신다고 해서 왔는데요. 인물 반반하고 인상 좋은 사람이 필요한데 뭐
이 정도면 외모는 합격이네. 할 일이 뭡니까? 여자 하나 꼬셔주면 돼요. 꼬셔서 결혼까지 하면 3억 줄게요. 뭐야? 결혼도 하고 돈도 받고 이거 완전 개꿀이네. 쉽지 않을 거예요. 어지간해서는 절대 안 넘어올 여자야. 남자 보기를 돌같이 하는 수절 과부거든. 대체 그 여자가 누군데 이러는 겁니까? 우리 형님. 아주버님 돌아가시고 그 회사 물려받아서 이제껏 자기가 대표 자리에 앉아 그 많은 재산을 혼자 다 주무르고 있거든. 시동생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말이야. 그럼 결혼한 다음에 제가 뭘 하면 되죠? 도장이랑 신분증 전부 빼돌려서 서류 조작하고 위조하고 무슨 잘못을 뒤집어 씌워서라도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지. 그렇게 탈탈 털어놓고 이혼하면 그만이야. 시 끝나고 한 달 안에 일 끝내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3억 주시는 거 약속 꼭 지켜요. 그건 걱정 말고. 참, 이거. 이게 누굽니까? 우리 아주버님 사진이야. 이 사진 보고 아주버님이랑 최대한 비슷하게 꾸며요. 내가 조만간 소개팅 자리 마련할 테니까. 잠시 후. 이게 다 뭐야? 그러니까 작은 애가 큰 애 재산을 뺏으려고 일부러 남자를 붙였다는 거냐? 그래, 엄마. 작은 오빠랑 작은 새언니가 짜고 큰 새언니한테 사기꾼을 소개시켜줬다니까. 큰 오빠가 남긴 회사 자기들 마음대로 꿀꺽하려고. 아가씨, 이 녹취록 어디서 났어요? 작은 오빠 휴대폰에서요. 우리 집에 휴대폰 두고 갔길래 언니한테 전화해주려다가 발견한 거예요. 으이, 그 이 웬수 같은 인간,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니까. 이 나쁜 년! 감히 나한테 쓰레기를 갖다 붙여? 난 그것도 모르고 신혼여행 다녀오면서 니년 주려고 명품백까지 사왔는데.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어디예요. 설마 혼인신고 벌써 한 거 아니죠? 아직 안 했어. 지금 막 신혼여행 다녀왔는데 언제 혼인신고할 시간이 있었겠어. 다행이다. 불행 중 다행이에요, 언니. 다행은 무슨 다행.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뒤흔들어서 쓰레기랑 결혼하게 만들어놓고 남의 재산까지 노려? 뻔뻔하고 파렴치한 년. 너 때문에 내 인생 날아갈 뻔했어. 내가 너희들 전부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웃기시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고소를 해? 누가 강제로 결혼시켰어? 네가 쓰레기한테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초고속으로 결혼한 거잖아. 내 덕에 과부 탈출한 건 팩트 아니야? 어때? 재혼하니까 좋았어? 도저히 상종 못하겠네. 아가씨, 얼른 그 녹취 파일 경찰에 넘겨요.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어. 뭐라고? 날 무슨 죄로 고소할 거야? 사기죄? 미안하지만 나는 사기죄에 해당이 안 돼. 사기죄는 재산상 불법 이득을 취해야지만 성립된다고요. 나는 형님 돈 한 푼도 먹은 거 없어요. 그럼 이건 어때? 이것도 아가씨가 찾은 건데. 이건 또 뭐야? 서방님이랑 니년이 내 회사 돈을 마음대로 썼다는 증거가 담긴 녹취록이야. 조사해보니까 서류 조작해서 회사 공금으로 해외여행 다니고 명품 쇼핑하고 아주 둘이서 난리가 났던데? 아니, 그건 회사 돈이 아니라 그동안 저희가 벌어놓은 돈이에요. 웃기시네. 나 아니었으면 돈 한 푼 못 벌었을 것들이. 능력 없어 직장도 못 구하고 빌빌대던 서방님이랑 동서. 내 회사에 억지로 자리 만들어 취직시켜놨더니 날 배신하고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것도 모자라서 내 회사를 통째로 먹으려고 날 사기 결혼까지 시켜? 내일 당장 횡령으로 고소할 거니까 감옥에서 썩을 까고 단단히 해.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생활비가 너무 모자라서 그냥 티 안 나게 살짝 몇 번 그런 거예요. 시키시는 건 뭐든 다 할 테니까 제발 감옥만 보내지 마세요. 네? 악한 잘못한 거 없다고 뻔뻔하게 나오더니 횡령으로 고소한다니까 바로 꼬리 내리네? 횡령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긴 아나 봐? 금액이 커서 무조건 실형받을 거라고요. 그동안 가져다 쓴 돈은 전부 제가 메꿔놓을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형님? 횡령한 금액이 10억도 넘던데 그걸 무슨 재주로 다 메꾸려고? 제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다 갚는다니까요. 집도 팔고 차도 팔고 형님 댁에서 파출부 노릇이라도 할 테니 제발요. 너같이 겉과 속이 다른 파출부를 무서워서 어떻게 집에 두니? 또 무슨 배신을 때릴 줄 어떻게 알고. 난 너 절대로 용서 못해. 형님, 그래도 한 번만 봐줘요. 네?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어떤 가족이 그런 남자를 소개시켜서 결혼까지 하게 만들어? 난 이제부터 동서랑 서방님 가족으로 생각 안 할 거야. 가족 같은 소리 하지 마. 어머님도 둘째 아들 한 번만 봐달라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돈에 눈이 멀어서 죽은 자기 형만 바라보고 살던 형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려고 한 사람이에요. 어머니 큰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자기 동생을 용서해 줄까요? 아유, 나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뭘 어떻게 하든 그저 큰애 네 판단에 따를게. 몇 주 후. 어머니, 소식 들으셨죠? 서방님이랑 동서 전부 구속됐어요. 검사 쪽 말로는 무조건 3년형 이상 받을 거라고 하대요.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지. 그나저나 네 두 번째 남편은 어디 갔니? 두 번째 남편은 무슨요. 그 인간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휴대폰 번호도 싹 바꾸고 잠적했어요. 아유, 큰일 날 뻔했구나. 그놈 사기전과 오범이라며. 그런 놈이 나쁜 맘 먹고 해코지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니. 너도 휴대폰 번호 바꾸고 집도 이사해라. 다시는 그런 놈이랑 엮이지 않게 해. 자업자득이죠 뭐. 저 오빠 버리고 팔자 한번 고치려다가 벌 받았나 봐요.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가 결혼하지 말라고 말릴 때 어머니 말 들을 걸 그랬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 이번 일 겪으면서 나 정말 생각 많이 했다. 그동안 너한테 너무 못한 짓 한 것 같아. 죽은 내 아들만 불쌍해서 너 힘든 건 생각도 못했어. 널 언제까지 우리 집에 붙들어 두려고 한 건 전부 다 내 욕심이지. 진심으로 사과하마. 미안해. 어머니. 앞으로 너 시댁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우리 고부 관계도 오늘로 끝내자. 네? 이제 그만하면 잊을 때도 됐지. 내 아들 싹 잊고 이번에 진짜 제대로 된 남자 한번 만나봐. 아, 어머니도 참. 남자라면 이제 진절머리가 나요. 그러다 또 사기꾼한테 걸릴까봐 무섭다니까요. 아니야, 얘. 쓰레기차 보내고 나면 벤츠가 온다고 하잖니. 너 팔자 제대로 고쳐줄 괜찮은 놈이 반드시 나타난다니까. 내 아들 제사에도 절대 오지 마. 제사야, 여기서 의영이랑 나랑 챙기면 될 일이니까 너는 이제 그만하고 새 출발해라. 정말 그래도 될까요? 그럼 우리가 멀리서나마 응원할게. 그렇게 해서 저는 남편이 죽은 지 10년이 훌쩍 넘어 시댁과 아름다운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방님은 제 회사 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실형을 살게 되었고요. 동서 역시 공범으로 재판 중인데요. 죄에 걸맞는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저희 시어머니 말씀대로 쓰레기차 지나가면 벤츠가 온다고 하는데 제 인생의 벤츠는 아직 도착을 못했나 봐요. 저는 현재 외로운 싱글입니다. 하지만 전 앞으로 제 인생에 펼쳐질 멋진 만남과 새로운 사랑을 계속 기다릴 겁니다. 제 인생의 봄날은 바로 지금부터니까요.